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들이 기사가 나와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지민, 뉴진스, 미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TS의 지민, 그리고 정국, 슈가, 이렇게 이제 BTS 멤버들이 이제 K-팝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K-팝 부분, 뮤직 어워드의 이제 후보로,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측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후보 명단에 따르면 지민은 이제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셀링 송, 톱 글로벌 K-팝, 톱 K-팝 앨범, 이렇게 4개 부분의 후보가 됐습니다. 지민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BTS의 슈가가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 그다음에 정국은 톱 글로벌 K-팝송 후보, 이렇게 이제 정국은 이제 세븐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K-팝송 후보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는 톱 빌보드 글로벌 아티스트, 이렇게 후보에 올랐고요. 또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K-팝 앨범 부분 이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 부분에 뉴진스가 또 올라갔고요. 그리고 글로벌 K-팝송 부분에 디토, 그 다음에 OMG 두 곡이 이제 올라가서 총 4개 부문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뉴진스도 이제 빌보드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데뷔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굉장한 엄청난 인기와 팬덤으로 빌보드 후보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도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 톱 K-팝 앨범, 이렇게 3개 부분의 후보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두 팀은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그리고 톱 K-팝 앨범 부분 후보로 이렇게 두 팀이 지명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50/50가 톱 듀오 그룹 톱 글로벌 K-팝 송 부분 후보로 이렇게 2개 부분의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멤버가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이고 키나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활동을 했었으면은 이만큼 빌보드에 올라간, 이제 빠르게 올라갔고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졌고, 그 다음에 25주간 빌보드에 머물렀기 때문에 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제 소송으로 다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키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원래 mem버가 있기 때문에 대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블랙핑크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 후보에 선정됐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의외로 이제 한 군데만 후보로 올랐네요. 블랙핑크도 이미 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에 그냥 하나, 이 올해 월드 투어를 하면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투어링 아티스트 이 부분에서만 후보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19일 날 열리게 되고요. 원래 이제 시상식을 이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상을 주고 또 수상 소감을 아티스트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수상 소감을 하고, 그런 시상식, 일반적인 그런 큰 화려하고 큰 시상식, 그리고 시상식 무대에 공연도 하고 이런 시상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시상식을 안 했었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수상자가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고, 이제 영상으로 후보를 보여주고 음악을 보여주고, 그리고 공연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비대면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K-팝 상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활약을 많이 한 이 국내 아티스트들이 후보로 많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고, 상을 받으면서 또 더 이렇게 해외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K-팝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로 올라간 아이돌 가수들 이제 응원하고 축하드리고, 후보에 올라간 것만 해도 굉장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광이고, 뉴진스 굉장히 축하드리고, 50/50는 이제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년도에 키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50-50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멤버로 새로운 팀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큐피드란 곡이 엄청난 히트를 냈기 때문에 뭐 빌보드에서도 인정해주고 해외 사람들도 인정해준다면, 원래 이제 원년 멤버도 활동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곡은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만한 곡이 또 나오고 50-50 이름과 큐피드라는 거는 전 세계에 이제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이 상을 한번 받으면서 새로운 새 출발하면서 새로운 멤버들과 50-50 새로운 음반으로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에 활동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이진호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 50만 기념해서 생방송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또 50-50 스웨덴 작곡가의 얘기를 또 잠깐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50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부럽습니다. 저는 5만이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소식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자님이 오늘 이제 생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50-50 그 곡을 쓴 큐피드 곡을 쓴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들, 스웨덴 작곡가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작곡가들이 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이 작곡가들이 이제 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상이 되죠? 이 작곡가들이 소송을 했다는 거는 거의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뭐 전홍준 대표님한테 소송을 하겠습니까? 뭐 50-50 가수들한테 소송을 하겠습니까? 뭐 워너한테 소송을 하겠습니까? 뭐 무슨 빌보드에다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인 위조,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면은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또 키나도 저작권을 이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증거. 근데 증거가 당연히 있겠죠. 어떤 이제 노트북이랑 컴퓨터,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저장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조를 해보면 누가 빠른지 이게 나오겠죠. 예, 나오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저작권 등록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작곡가들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것 같아요. 양수도 계약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은 나는 속아서 이거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저작권까지 다 가져간지는 몰랐다, 그리고 내 사인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고, 양수도 계약을 했다 그래도 나는 속아서 했다, 이렇게 이제 법정 싸움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 나는 속아서 했고 내가 이거 저작권까지 다 팔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증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원작자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안성희 씨는 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저작권 양수도 계약을 했을 때, 저작권을 사왔을 때 그 돈을 줬냐 안 줬냐, 그 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곡비는 저작권을 완전히 산다라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고, 저작권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로 용역 업체한테, 그리고 그 사인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그 양수도 계약 사인하고 그다음에 저작권 협회 등록하는 지분 변경 사인을 다 하고 그 사인을 대리로 할 수 있게 다 위임장에 사인을 다 했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아마 소송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권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고, 그런 녹취도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도 나왔고, 그 사인도 다 다른 게 나왔고, 키나도 사인이 본인 사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참 그래서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더기버스 측 용역업체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면서 빨리빨리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연투유 TV 한국 레이블 협회 회장님이 라이브 생방송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생방송을 저는 쭉 다 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제 정씨 3인조 이 정트리오는 이제 굉장히 큰일을 저질렀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에서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큰일이니까 빠르게 애들 보내고 소속사에 보내고 사죄를 하고 부모님들은 죄를 본인들이 뒤집어 쓰고 전홍준 대표 찾아가서 사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무릎 꿇고 사정을 해도 지금 이게 어떻게 회복이 불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거의 굉장히 위태위태 위기의 지금 상황이다. 연투유 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미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계약 이전이랑 똑같으니까 지금 남남이고요. 그냥 아예 남남이고 그다음에 이 정산의 의무 가지고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정산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전홍준 대표 어트랙트 측에서 3명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이거는 잘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이미 계약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권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주장할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형사상에 이제 소송을 해서 수익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엄청난 그런 이제 혐의들이 다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고 정트리오와 그 다음에 용역업체 간의 그런 공동 정범의 자료들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녹취 이런 부분도 다 가지고 있고 또 키나라는 또 이 멤버가 증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공모한 사실들 그리고 법을 어긴 내용들이 엄청나게 그 증거 자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트랙트 측에 전홍준 대표님은 광장 변호사 이쪽 법무팀은 그렇게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으로 돌아간 아무런 법적인 그 다음에 주장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냥 일반인입니다. 법적인 주장,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정황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정황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기각 판결도 항고 기각도 났고요. 기각 판결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고 어트랙트 측의 잘못된 부분을 본안 소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에서도 지금 일 처리가 막 이렇게 제대로 잘 대처를 못하는 게 이 멤버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내용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변호사 측에서도 이거 가지고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 삼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경정적인 어떤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바른이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은 굉장히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뒤에 이제 조력자 끈도 끊어진 상황이고 부모들이 뭐 엄청난 재력가들도 아니고 이제 바른을 선임해서 본안 소송에서 계속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인조는 이제 각계 전투다. 진짜 도생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 지금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제 수많은 증거 자료와 공모 정황과 법을 어긴 계약을 위반한 민형사상의 그 증거 자료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 1위의 광장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됐고 힘도 없고 증거 자료도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을 다 받게 된다라면은 일반인으로 살기도 힘들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연예계 뭐 음반업계 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나 혼자 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큰 일이구나 이게 많은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활동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구나 이런 제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망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른다는 거는 뒤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한 회사 그리고 자기를 빌보드까지 올려서 키워준 전홍준 대표님 그리고 소속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냥 망하게 하려고
했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거를 어떤 이런 템퍼링 세력의 꼬임에 빠져서 이 일을 진행을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 3인조 멤버들과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이것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다. 손해가 적게 최대한의 피해가 적게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한 선택이고, 이미 너무 심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홍준 대표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그냥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삶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홍준 대표님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저는 그냥 너무 암울하거나 너무 그냥 절망 끝에, 실수가 있었지만 절망 끝에 그냥 완전히 내몰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암흑의 터널이 길다 하더라도 터널의 끝은 있으니까 잘 그 어둠의 터널을 잘 헤쳐 가시기를, 가족들과 이 3인조 멤버들은. 왜냐면은 본인들이 거기 안 좋은 선택, 어둠의 길을 선택을 하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를 않고 그 길로 매달려서 돌진해서 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말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말렸고, 50/50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과 또 어트랙트 측 소속사 사정 하면서 찾아도 갔었고 연락도 했었고 수십 차례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전 국민들도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기사와 또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기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법원에서도 판사님까지도 조정 기간을 2번씩 주면서 오해를 풀어라,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2번씩 줬습니다. 또 그 이후에 키나가 7월부터 2달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돌아가자고 설득을 엄청나게 또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대책으로 그렇게 그냥 무슨 신념인지 아니면 곤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가니까 키나만 혼자 돌아가게 된 거죠. 돌아가게 된 상황이 된 거고, 돌아가니까 이제 원년 멤버가 돌아왔기 때문에 PPT 상표권, 이름, 그 다음에 큐피드 뭐든지 다 이제 트랙트 측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냥 해제해 버린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 그 가치가 없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그 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차부터 5차까지 본인들이 가수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랑 계약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1차부터 5차까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병약하고 본인이 인성이 안 좋고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이 사회 음반의 꽤 구조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1차부터 5차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입장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이 가수를 다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입장문을 쓰는 것인가,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투자 설명회에서도 불성실하게 행동을 해버리고, 어차피 템퍼링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인당수에 밀어 넣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가족들이랑 이 멤버들이랑 같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책임들을 본인들이 다 인과응보 이런 얘기들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그런 댓글이고요.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고 그 죄의 정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한 가지 연투유 TV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안성일 백진실 씨가 미약하게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굉장히 미약하게 어떤 형벌을 받고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모든 죄들, 이게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죄목들이 전부 다 이 3인조 정트리오 이 멤버들이 다 가족들과 함께 뒤집어 쓴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트리오 멤버들은 빨리 어트랙터에 돌아가서 그나마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부모님과 다 같이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죄를 하고 최대한 가스라이팅, 어떻게 우리가 속았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증거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본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이나마 정상 참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면 가봐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번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이요. 예, 감사합니다.